직원들 건강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의 리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은 직원들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프로페셔널들이 다 있어요. 그 직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생산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회사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 재벌 기업도 그런 일이 안 돼 있더라고. 직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CEO의 건강도 엉망이에요. CEO의 몸은 정신은 개인 것이 아니다. 모든 투자자들이 투자받은 그런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근데 술 많이 먹고 담배 아직도 피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은퇴 후에 제3의 커리어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이미 좀 약간 의사의 길로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오시다가 좀 쉬실 법도 하신데 몇 년 전에 합병원에서 이제 좀 내려오시고 그때가 언제였을까요? 벌써 한 4년 된 것 같은데요. 4년 되셨나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87년도에 미국에 연수를 갔을 때 텍사스 메디컬 센터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그건 텍사스 메디컬 센터는 병원 한 센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이름이 텍사스 메디컬 센터. 그래서 거기는 의과대학이 2개가 자리 잡고 있고 걸어다니는 거리에 그래서 학교와 병원이 어우러진 단지가 텍사스 메디컬 센터. 근데 MBA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교수나 그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이 다 석사 박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벌써 80년대 중반인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디그리 하나 가지고 평생 먹고 사는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80년대 후반 그때요. 네. 그러니까 의사 자격증 가지고 평생 먹을 생각하지 말라. 변호사 자격증 가지고 평생 먹을 생각하지 말라. MBA 가지고 평생 먹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격증 안 왔다면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좀 많죠. 그럼. 네. 근데 벌써 4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뭐 해야 되겠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르긴 다르네요, 정말. 여러 분야에 관심 갖게 되고 또 자기가 평생 쌓아올린 경험과 지식을 포뮬라이즈, 조직화하면은 그걸 또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 나눠줄 수가 있는 또 다른 커리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이 100세 시대에는 30, 40년 하는 직장 생활이 다가 아니고 그 다음 후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자기가 일하는 직장에서도 독립적으로 사고를 해라. 그래서 나는 이 기간만큼만 이 회사하고 계약한 독립된 컨설턴트라는 생각으로 독립된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데 노력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리타이어하고 나서도 계속 새로운 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2000년도에 제가 미국 갔다 오다가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이제 책방을 들리는데 시간이 좀 남으면은 거기 타임즈 카바 스토리가 이제 딱 나오는데 제목이 뭐냐면 노 리타이어, 노 리타이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절대 리타이어하지 말라.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거 해주죠.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한두 명이나 관심 가질까 나머지는 그냥 자기는 뭐 그냥 편안하게 쉬겠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지만은 편안하게 쉬는 거는 굉장히 리듬이 없고 너무 릴렉스가 되기 때문에 건강 유지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 사람들 빨리 죽어요. 오히려 적절한 긴장감이 있는 그럼 일을 하면서 긴장감이 사는데. 있고 자기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낼 수 있는 루틴한 과정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요새 보면은 대기업 그만두신 분들이 공동으로 뭐 오피스텔 빌려가지고 이게 사무실에서 매일 일정하게 뭐 출퇴근하는 분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일정한 스트레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지금 하고 계신 일을 잠깐 간단히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지금 로킷 헬스케어라는데 메디컬 분야에 이제 자문해주죠. 일주일에 한 번 나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젠셀메드라고 유전자 치료 개발하는 회사에는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나가고 아니면 줌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캐스트라고 문정동에 있는 회사인데 거기는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 통화로 이제 자문을 해주고 수요일 날은 여주에 있는 요양병원에 또 하루 나가서 암 환자들하고 같이 하루를 보내죠. 그렇게 하고 하일랜드 푸드라고 이제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 육류를 제일 많이 수입하는 업체인데 제가 기업 주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직원들이라든가 직원들의 지인이 아프면 저한테 전화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병을 가장 잘 치료할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자문을 해주고 예약도 필요하면 해드리고 또 팔로업도 해드리죠. 여기에다가 바이오 헬스 투자 펀드 운영위원장도 계속 하고 계시고 예.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3개월 동안 6, 7개 일을 하고 계세요. 물론 이제 뭐 상근이나 이런 건 아니시고 이제 비상근인 경우가 많죠. 보통 자문이 많으시지만 그래도 굉장히 루틴한 삶을 사시겠어요. 그렇죠. 예. 저는 이제 특히 100세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제2의, 제3의, 제4의 인생을 준비해야 된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해방되던 해 평균 수명이 46살이에요. 그러니까 60 이후에 뭘 할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다행히 운이 좋아서 환갑을 맞이해도 몇 년 나이 죽을 거니까. 지금은 뭐 86세가 평균 수명이잖아.
그러면 만약에 직장인들 대개는 뭐 4, 5정이라고 그러잖아요. 4, 50대면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 쓸모가 없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더 있을 수가 없어. 자기 지식 가지고는 뭐 못 따라가니까. 정년 전에라도 나올 수밖에 없는데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직장 생활하는 기간은 다음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전문성을 넓혀서 100세 시대에 살아남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인생 이모작이라고 그랬잖아요. 명퇴 전과 명퇴 후의 시대로 나눠. 지금은 인생은 다모작이라고 저는 정의하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이 필요로 하는 패러다임, 필요로 하는 기술, 필요로 하는 지식이 2, 3년마다 바뀌어버리니까. 평생 공부하지 않으면 잉여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난 특히 이제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그런 얘기 하기보다는 지금 20대 젊은이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다행히 20대 젊은이들 보면은, 40, 50대 보면은 노후 생각하고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젊은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한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은 뭐든지 배울 수 있는 인터넷에 다 있으니까 평생 학습을 습관화하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군요. 아까 기업 주치 말씀하신 게 좀 들으시는 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주치라는 말을 뭐 모르시진 않지만 저의 약간 옛날에 드라마 보면 왕진 가방 들고 뭐 가서 뭐 한다거나 이런 느낌이지 저희가 막 나만 담당해주는 의사가 있다 이런 게 사실 막 되게 막 돈 많으신 분들이나 하실 것 같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아무 병원 가서 접수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주치의나 또 기업 주치는 더 생소한데 무슨 일을 하는 거고 또 왜 필요한 건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기자님이 아프다. 갑자기 애기가 막 열이 그냥 펄펄 나고 난리가 난다. 어떡할 겁니까? 그럼 뭐 개인적으로 병원을 가고 뭐. 그때 24시간 전화를 걸 수 있는 자기 가정 주치의가 있다면 어떻게 해요? 전화하는 거예요. 그죠? 너무 좋죠. 네,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치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도 주치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C-슈트라고 그러잖아요. C자 들어간 임원들이 있는 걸. 제일 중요한 건 치프 메디컬 오피서예요. 왜? 이 기업의 가장 생산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거는 아픈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또 가족들이 아파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직원이. 그러니까 생각은 지금 열이 나는 아들한테 가 있지 지금 이게 일이 손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사분리가 잘 안 되죠. 어떻게 하면 위에다 얘기하고 빠져나갈까요? 그런 걸 갖다가 이렇게 관리해 줄 수 있고 평상시에 여러 가지 검진을 통해서 직원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이런 거 대처하는 거를 우리가 랜덤하게 할 게 아니라 시스테마틱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근데 한국은 재벌 기업도 그런 일이 안 돼 있더라고. 그건 뭐냐? 최고 경영자 과정이 컨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CEO의 건강도 엉망해. 그러니까 CEO의 그 건강이 엉망인 게 뭐로 증명되냐? 재벌 기업들의 CEO들이 평균 수명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잖아요. 돈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자기가 뭐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다 있잖아. 유명한 병원들은 재벌 회사들에 다 있는데. 그런데도 본인은 빨리 죽잖아요. 인간 사회라는 게 이게 사실은 스트레스가 넘쳐 흐르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특히 파트타임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또는 임원이라든가 또는 CEO는 이게 점점 이 스트레스의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CEO도 그냥 뭐 암에 걸려서 죽고 뭐에 걸려 다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 그거 누구 잘못이냐? 본인 잘못이에요. 저 같으면은 치프 메디컬 오피서를 상근으로 두든가 아니면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든가 이렇게 해서 회사 조직 내의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플랜 세우고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암에 걸리고 갑자기 중요한 일이라고 뭐 투자를 앞두고 갑자기 뭐 뇌졸중에 걸려서 드러누워 있고 지금 뭐 현대그룹도 그렇고 뭐 삼성그룹은 이건 회장님 식물인간 되시다 돌아가시고 뭐 SK그룹 최종현 회장 돈 많은 분도 폐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뭡니까 그게? 저희는 약간 그런 거 들으면 사람은 갈 때는 평등하고 내가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렸거든요. 지금은 네. 의학이 너무 발전돼 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럼 미리 발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시대에 들어와 있다. 그 관리를 제대로 못 받으면 죽는 수밖에 방법 없는 거예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다고 그러잖아. 다 잃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을 지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최고의 재테크는 건강관리다. 하루에 10,000보씩 열심히 걷는 사람, 조깅하는 사람이 투자하는 방법하고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그냥 담배 피다 술 마시다가 투자하는 사람하고 그 수율이 어떻게 달라지겠어요? 차이 많이 나겠죠. 에너지가 넘치는 상태에서 뇌가 브라이트하게 돌아가는 상태에서 투자하는 사람하고 의사결정하는 분하고 그죠? 그래서 교수님이 CEO가 흡연하면 투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도 왜 쏟은 데서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일할 나이가 이제 40, 50대인데 40, 50대가 가장 많이 죽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리스크 관리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고 전쟁도 벌어지고 뭐 기후변화 지금 그냥 스트레스가 넘쳐 흐르잖아. 여기서는 정말 개인이든 조직이든 리스크 관리 잘못하면 다 죽는 거예요. 멘붕 상태도. 통계도 나왔어요. 그래서 직원들 건강에 $1를 투자하면 $4의 리턴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은 직원들 건강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프로페셔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요가도 전문가들, 최고의 전문가들이 다 그냥 현장에서 다 코치하고. 왜? 그 직원들이 창의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생산성에 굉장히 영향을 주니까 회사가 투자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쵸. 안 하면 오히려 바보네요. 오히려 그냥 사람을 그냥 막 그냥 쥐어짜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건 망하는 지름길이야. 왜? 회사를 다 떠나는 거야. 제가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위원을 한 7년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크 회사들을 많이 방문했어요, 미국에. 구글에 갔더니 한국인 엔지니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셰프가 직접 요리해주는 식당이 그냥 여러 군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거운 거죠, 직원들은. 오늘은 뭐 일식 코너에 가서 일식을 먹고, 아시안 코너에 가서 아시안 음식을 먹고. 근데 그 직원 하는 얘기가 구글의 그 시스템을 갖다 관장하는 엔지니어인데, 아, 선생님, 저는 미국에 와서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매일 날밤 샌다는 거야, 매일. 하루 이틀 날밤 새는 거지. 어떻게 365일 날밤 새냐고. 그래서 일본으로 도망갔더라, 일본 게임 회사로. 그랬더니 거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탈아시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일본에서, 한국에서 개발자들을 많이 뽑는데, 일본의 개발 인력의 4분의 1이 다 중국하고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 도망갔는데, 일본에서도 그래서 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프로그램 망고 공통 언어니까. 그랬더니, 비로소 미국 가니까 스케줄을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왜? 맡겨진 임무, 뭐 하겠다라고 딱 자기가 할 수 있는 꼴을 제시하면은 그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나머지는 운동을 하고, 뭐를 하고, 뭐 친구들하고, 뭐 자전거를 타고, 뭐 마음대로잖아요. 아, 이제 저 살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1등 인재는 참 다 미국에 가 있어요, 지금. 한국엔 좀 2등 인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팔로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1등에 오고 싶은 나라가 아니잖아. 위에 상관이 술 많이 먹는 고래 만나면 매일 저녁에 끌고 와서 술 먹이니까. 먹기 싫다는 술 먹이지. 담배 옆에서 뻑뻑 피워대지. 누가 거기서 일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하고 임원급들하고 생각이 다르다는 걸 인정을 못 해. 이거 보시는 CEO분들이나 이제 고위 임원분들이 좀 많이 각성을 하시면 많이 바뀌지 않을까요? 직원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돼. 네네. CEO분들이시나 또 임원분들이시나 회사에서 이렇게 오래 생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조언해 줄 수 있는 기업 주치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니까 뭐 건강관리를 할 때는 이런 게 진짜 좀 필요하다. 요것만큼 좀 꼭 지키자라고 좀 조언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제 CEO들 이렇게 만나뵈면은 저는 이제 4가지를 관리하라고 그러죠. 4가지. 골고루 잘 먹는 거 첫째잖아. 그 다음에 반드시 자기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해라.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좋은 쪽으로 해라.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게 습관이잖아요. 담배 피는 습관, 이건 나쁜 애, 그건 버려야지. 술 많이 먹는 거 나쁜 애, 이거 버려야지. 특히 이제 주변에 의사 친구는 반드시 한 명을 둬라.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날 필요가 없이 의사 친구 있으면 한 달에 한 번 같이 점심을 먹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대화 중에 뭐 건강 문제도 상담할 수 있고 가정 문제, 스트레스 문제도 상담할 수 있고. 근데 이 스트레스 중에 상당 부분은 남한테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 부분은 해소가 돼요. CEO가 스트레스 관리 잘못해가지고 멘붕 상태에 빠지고 나쁜 습관에 저르면 그 피해가 어디로 갑니까? 종업원한테 가고 기업한테 가고 투자자한테 그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CEO의 몸은, 정신은 개인 것이 아니다. 왜? 모든 투자자라지 투자받은 그런 막강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최적의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다하려면 노력을 해야 돼. 시간을 들여야 돼. 플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상당 부분의 시간을 그런 데 투자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는 잘 나가는 기업들, 대표이사들 보면 그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술 많이 먹고 담배 아직도 피는 기업은 나쁜 기업이에요, 사실은. CEO분들이나 고위 임원분들 이런 분들을 엄청 많이 만나셨을 텐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너무 당연하지만 하기 어려워서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진짜 이 사람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관리를 할 수 있지? 했던 기억나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그런 분은 뭐 많은 것 같아요. 많고 제가 아는 테크 기업의 부사장 했던 분은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말이면 꼭 가족들하고 같이 강원도 산골짜기로 들어가가지고 리조트에서 이렇게 패밀리 라이프도 주고. 그러니까 밸런스를 잘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건강은 3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육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소셜 건강이에요. 소셜 라이프에 대한. 근데 우리가 대인관계 또는 조직 그런 적응력 이런 거를 건강 상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 건강이 중요하다. 사회적 건강이라고 그러는데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이 3가지 건강을 굉장히 중요시하네요. 뭐 다 잘하는데 뭐 조직 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대인관계가 좀 나쁜 사람도 있고 가족 간의 그런 갈등 문제도 해결 못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관리해야지만 정말 행복한 삶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 이게 잘하는 분들은 그 3가지를 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관련해서 사람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적절한 텀을 두고 만나는 거죠.
가족들도 옆에 있어서 언제든지 접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가족들과의 시간을 따로 떼어서 갖는 여유를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세 가지 건강에 대한 밸런스를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조 교수님의 긴 시간 또 얘기 나눠봤는데요. 이제 올해 이제 연세가 벌써 70이 훌쩍 넘으셨는데 또 사실 생각은 훨씬 젊으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 빼먹었어요. 네네. 달력 날짜로 나이 세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아, 네. 지금은 영양 상태가 좋고 사회적 그런 여러 여건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달력 날짜에서 20년을 빼야 돼. 그러면 저는 50대 중반이죠. 한참이십니다. 기자님 아직 어린애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저 이제 애기입니다, 아직. 그렇지. 그러니까 뭐 전공도 새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전공 가지고 이제 먹고 살던 시대는 지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끊임없이 변신해야 돼. 들으셨죠? 여러분 나이에서 20살을 빼고서 인생을 이제 사시면 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인생은 뭐 이모작은 이제 말이 안 되고요. 다모작, M모작이니까요. 한 4모작, 5모작까지 열심히 인생 개발을 하는 시간으로 좀 알차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